어느 요리에나 잘 어울려서 버섯 자주 사요. 네, 표고는 맛하고 향이 좋아서 비싸지만 좀 자주 사는 편이에요.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표고버섯은 소득이 높고 시장성이 좋아 귀농인들이 많이 선택하는 작목 중 하나인데요. 그렇다면 표고 농사, 과연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 귀한 정보 귀농 선배들에게 한번 들어볼까요? 푸른 산과 맑은 물이 눈부신 녹색고을 충북 청주. 이곳에서 버섯의 청정자연을 담아내는 3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. 제 앞에 있는 이 표고의 깊은 향을 맡으니까 힘이 절로 나는 느낌이 드는데요.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표고버섯을 선택하시게 된 건가요? 네, 저는요, 한 28년 전에 이제 네. 지인의 소개로 이제 표고를 처음에 이제 봤는데, 그때 당시에는 건표고를 산에서 이제 재배를 해서 이렇게 말려서 이제 대만, 뭐 홍콩 그런 데로 이제 그 수출을 할 때인데, 그때 보니까 가격도 좋고 그래서 이제 하게 됐죠. 그러셨구나. 네. 송 대표님은요? 저도 지금 윤 대표님처럼 그 지인의 소개로 네. 표고를 알게 돼가지고 그 농장 가서 한 1년간 일을 해봤어요. 네. 그랬더니 이게 표고가 밭농사나 논농사보다 좀 일손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수익성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표고를 선택하게 됐습니다. 저는 학원을 한 20년 가까이 하다가 또 한 4년 슈퍼를 했었고, 근데 슈퍼 운영할 때 저희 단골 손님 중에 한 분이 표고로 저기 재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 어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가만히 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뭐 이쪽은 뭐 정년이 없다는 그 매력, 또 한 가지는 그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다른 이 부가가치가 좀 높다는 그 매력. 그래 그것 때문에 저는 이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, 보통 표고버섯 하면 원목 재배를 많이 하잖아요. 요즘은 또 이제 배지 재배도 많이 하는데 재배는 어떻게 하시는지? 저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원목만 고집을 해서 원목은 또 원목 나름대로 이제 매력이 있고 또 수확 기간도 길고 예. 네. 장단점이 다 있는 거죠. 네. 저도 이게 이제 원목 재배를 계속 하다가 네. 한 4년 전서부터 이제 이 배지 재배로 바꾸고 있어요. 지금. 근데 이게 배지를 하다 보니까 또 배지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. 노동력이 또 경노동이 들어가고 네. 버섯도 뭐 양질의 버섯도 생산하는데 좀 유리하고 그래서 이 배지를 지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. 저 같은 경우는 두 멘토님 계시는데 어떤 그 버섯에 입문을 하면 원목을 먼저 섭렵하고 다음에 이제 배지라고도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. 네. 근데 저는 처음부터 원목 과정을 생략하고 네. 배지를 선택을 해서 하게 되는데 우선 원목에 비해서 어떤 뭐 이 자본금 회수 네. 기간이 좀 짧다는 그러한 이 장점이 무엇보다 저희 배지 재배를 이끈 것 같아요. 네. 네, 그렇다면 재배 방법에 따라서 작업 과정과 또 수확 기간이 다 다르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각 재배 방법별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. 그 원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검증이 된 이제 종균을 갖고서 접종이 끝나면은 1년에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골목을 잘 관리를 하면은 한 3년에서 한 5년 동안 이제 장기간 이제 접종하지 않고 수확만 계속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. 그럼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? 배지는 원목에 네. 비해서 좀 이제 가벼우니까 가벼워요? 예, 첫째 이제 네. 일하기가 쉽고요. 네. 1년 안에 내 투자비를 바로 이렇게 뺄 수가 있으니까 어, 그런 게 이제 장점이고 또 한 번 수확해서 1년 하지만은 1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잘만 하면 2년까지도 하니까 그냥 원목보다는 수량은 약간 적어도 네. 그냥 품질에 좋은 버섯을 생산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?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불과 뭐 이 농사를 시작한 지 1년 채 안 됐어요. 네, 1년 채 안 됐는데 어쨌든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수확을 해서 출하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
자, 이렇게 장점만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표고버섯 재배하는데 장점만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 재배할 때 가장 큰 단점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? 이제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개당 무게가 한 20kg에서 큰 건 한 60kg까지 나가고 하니까 이제 다루기 힘들고 또 양도 많고 그러니 하마다 한 1000여 평씩의 이제 부지를 이제 구해갖고 거기다 이제 재배를 해야 되니까 관리하는 그 규모가 크고 그게 제일 농가에서 이제 힘이 많이 붙이니까. 저희 이제 그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작은 배지가 이렇게 작잖아요. 작은 데에서 이제 수확을 하니까 수확량이 원목보다 좀 떨어진다는 게 있고 보온 시설을 또 2중, 3중을 해야 돼요. 거기서 이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작년에 1년에 이거 수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손이 원목보다 더 많이 간다는.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?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송 대표님이 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일반 시설비 이외에 또 어떤 그 이 선반 제작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런 단점. 우리 송 대표님 말씀하신 거에 그런 단점이 더 있는 것이죠. 각 재배 방법마다 장단점이 다 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리는데요. 그렇다면 초보 기농인분들이 시작을 하신다면 어떤 재배 방법이 좋을까요? 저 원목 재배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접종해서 접종만 잘 되면은 언젠가는 버섯이 잘 나거든요. 예. 이제 그 이제 배양 과정에서는 그 해균, 해충만 이제 방제를 잘 하고 배양만 잘 시키면은 언제든지 버섯은 충분히 딸 수 있는 거죠. 그럼 원목 재배도 굉장히 괜찮네요. 예, 배양만 잘 시킨다면. 네네네. 예. 또 송 대표님 같은 경우는요? 저도 그 지금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은 힘만 있으면 원목을 하시는 게 좋아요. 초보자들은. 그래요? 네. 이 배지는 뭐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배양할 적에 이제 톱밥에다 배양을 하다 보니까 그 균 관리하는 그 기술이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힘이 들고 그래서 초보자들 경우에는 한 1년이라도 한 번이라도 원목을 한 뭐 몇 번 이렇게 넣어가지고 몇천 번 넣어서 그 버섯의 성질을 좀 알고 이런 다음에 그 배지로 좀 하셨으면 하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어요. 그런데요, 우리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초보임에도 불구하고 배지 재배로 바로 시작을 하셨잖아요.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. 그게 아니고 좀 무모했죠. 무모했고 원목은 생각도 못했어요, 사실. 원목 생각도 못했고 저는 아직도 멀었지만은 그래도 수학을 해서 소득 뭐 많지는 않은 소득이지만 그래도 조금씩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. 내 덕인 줄 알아 이 사람은. 그래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그러면 우리 그 표고버섯 원균은 어디서 구하시는지? 원목 접종은 요즘에 이제 그 성형 종균이라고 해서 그 바로 빼서 이제 접종이 가능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보급을 하거든요. 요즘에는 주로 그 여주에 있는 그 산림버섯 연구소 그 종균을 많이 쓰죠. 저희 이제 배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접종된 배지를 사갖고 와요. 이 이제 농민들은 그 배지를 사다가 접종된 배지를 사다가 한 이제 90일에서 120일간 그 배양을 시켜요. 김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세요? 저도 뭐 저 송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배지를 이거 찍은 데서 분양을 받아서 저기 주문을 하면은 뭐 이 종균부터 시작해서 살균 처리 또 1차 배양까지 이렇게 해서 오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. 이 버섯 재배도 여느 작물들처럼 병충해 피해가 큰지 궁금해지거든요. 우리 대표님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. 원목 재배는 이제 제일 그 피해가 큰 게 푸른 곰팡이병. 그리고 이제 한 10여 년 전부터는 그 흑부병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그 병이 오면은 껍데기가 그냥 홀랑 벗겨지기도 하고. 원목에 껍데기가 예, 벗겨져요? 그래서 이제 완전히 뭐 폐목 수준까지 가니까. 폐목 수준이 된다 그러면 정말 큰일이잖아요.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시나요?
그러니까 이제 우량한 원목을 잘 구해야 되고요. 그러니까 물 오르기 전에 벌채된 나무. 이제 그래 이제 벌채진 나무도 상처가 좀 덜하고 이제 그늘에서 잘 이제 말린 원목을 이제 접종하면은 좀 많이 보완이 되죠. 그다음 배지 재배 같은 경우는요? 배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윤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네. 그 이제 푸른곰팡이가 최고로 적이에요. 푸른곰팡이. 이제 거기에 또 이제 해충으로는 버섯파리하고 이제 달팽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버섯파리나 달팽이는 이제 네. 주변 청소를 잘해가지고 네. 하우스 아니고 바깥에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걸 잘해서 청소를 잘해서 깨끗해 해주시면 되고 또 이제 푸른곰팡이가 최고로 적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거는 이제 그 환기 네. 또 적당한 이제 빛, 햇빛 이런 걸 잘 씌워줘가지고 이 스스로가 버섯 배지가 스스로가 이제 자연 치유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관리하는 게 이제 최고의 요령이에요. 아, 그렇구나. 해충 방제는 그게 최고라고 봐요. 자, 그러면 이렇게 힘들게 그 수확한 우리 표고버섯은 이 판매처는 어떻게 또 하고 계시나요? 이제 생표고는 거의 전량 네. 그 탑차를 실어서 가락시장으로 출하하죠. 아, 네. 인터넷 판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거리 택배를 하다 보면 버섯이 열식품이기 때문에 네. 시상해요. 그래서 이제 단거리 네. 뭐 당일날 배송될 수 있는데 이런 데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네.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런데요.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건표고가 더 많이 유통이 되고 또 소비자분들께서도 많이 찾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. 대표님들께서는 건표고 안 하세요? 그 건표고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원목 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셨는데요. 지금은 이제 대세가 이제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 지금은 농가에서는 거의 이제 건표를 안 하고요. 네.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천연 뭐 조미료 만든다고 해서 이제 봄에 나오는 버섯을 햇볕에 말려서 이제 이렇게 네네. 조미료를 만들어서 이제 나이 드신 아주머니들만 신세대들은 또 뭐 향이 진해서 싫다고 하더라고요. 아, 그렇구나. 예. 네,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 귀농을 하셔서 또 표고버섯을 시작하시려는 초보 귀농인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멘토가 되실 만한 그 이웃을 잘 만나야지요. 그러니까 귀농할 곳을 미리 잘 알아보고 확신을 갖고서 이제 귀농을 해야죠. 저희들 같이 이렇게 표고 농사를 짓고 싶다 그러면 표고 농사 그 농장에 가서 체험을 한번 해보시고 또 이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한테 좀 많이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귀농을 하셔서 성공하시는 귀농인이 되어서 좀 이렇게 본보기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저는 우리 송 멘토님께서 참 네. 훌륭하게 이 옆에 지도해 주시고 하는 바람에 그래도 다행히 운 좋게도 1년 차이면서도 그냥 어느 정도의 조금의 소득을 올리고 있지만은 어떤 소득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냥 소득이 뭐 1년 동안 소득이 없을 수도 있고 2년 동안 없을 수도 있고 꼭 내가 귀농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붙였으면 우선 그 귀농하고자 하는 곳에 또 귀농 생활을 하고자 하는 작물에 빠져들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. 네,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저희가 오늘까지 나눈 대화 중에서 혹시 빼놓은 점이 없는지 우리 전문가 선생님 모시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 나가서 좋은 값을 받으려고 하면 그 어느 시기엔 많이 나가고 어느 시기엔 적게 나가고 어느 시기엔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면 사실상 좋은 가격을 받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연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좋고요. 톱밥 재배에서 연중 재배가 가능한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시설을 가온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여름에는 냉방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 비용이 그럴 때 많이 들어가죠. 그렇기 때문에 수익성에 대한 부분에 약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원목하고 톱밥하고 그 교후에서 사용을 하면서 그 버섯을 전체적으로 일정한 양으로 품질 균일하게 해서 생산하는 것이 가격을 좋게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오늘 대표님들 말씀을 듣고 나니 저도 귀농을 하면
표고버섯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. 대표님들의 열정에 정말 큰 박수를 먼저 보내드립니다. 그리고 표고버섯 재배를 계획하고 계신 귀농인 여러분들,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. 모두 파이팅 하세요.